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치권에도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부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서수문 순교성지 방문했을 때 영접하셨죠, 교황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영접 대표로 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네. 네.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가톨릭 신자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는데요. 예. 로마도 여러 번 갔지만 교황을 직접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교황님을 직접 제가 또 뵙게 됐고, 또 손에 입을 맞추는 소위 친구의 영광까지 누려서 저로서는 가장 기쁜 큰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시복식에도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또 박근혜 대통령 정상 면담에도 배석을 하셨고요. 네네.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좀 전해주실 말이 있나요? 네, 청와대 대통령 만났을 때 저희도 앞에 있었는데요. 예. 교황님 자체가 어떤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 낮은 자세로서 임하는 이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언행 분위기가. 그래서 특히 이제 청와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요새 여야 간에도 그렇고 우리 정치가 굉장히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교황이 청와대에 와서 큰 메시지를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 않더라도 여야 의원들 또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위기는 느꼈으리라.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교황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였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명동미사에도 또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강론에서 이제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분이다 이런 점을 또 교황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한국에 대한 또 한국민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유일한 분단 국가고 상당히 갈등이 많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강론에서도 용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용서해야 된다. 그날 강론에도 7번 아니라 77번 용서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강론에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절실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랄까 하는 걸 교황이 사도로서 그날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날 많은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또 여야의 가톨릭 신도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네. 정말 저는 뼈 아프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가장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네. 마음을 비우고 열어놔야 된다 하는 걸 특히 이제 남북 관계도 말씀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그날 통일의 노래도 성가대에서 불렀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요. 그래서 분단 국가의 아픔을 철저하게 이렇게 좀 본인이 우리보다 더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네네 말씀하시죠.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천하라 여러분들 하는 걸 직접 여기까지 와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그 방한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와 어떤 기도로 또 함께 하셨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또 세월호 팽목항에 있는 또 실종자 가족들까지 또 챙기셨고요. 근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권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 최종 담판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제 교황님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슴 아픈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가족들이. 네. 그래서 방한 기간 내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말 이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고요. 오늘이 이제 이를테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협상을 원내대표끼리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박영선 원내대표께는 뭐 교황님의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이 정말 뜻 있는 일이 되려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교황님의 어떤 방안 여파가 좀 세월호 특별법이 좀 막판에 좀 이렇게 네. 조율이 돼서 최종 합의까지 좀 이르는데 이렇게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여야 정치권의 이 지도자들도 교황님의 메시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핵심 쟁점 보니까 뭐 특검 추천권을 놓고 지금 절충이 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만 지금 들리는데요. 네, 절충을 뭐 서로 어제 주말 통해서 어제까지도 노력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양쪽의 결단이 필요한데, 또 양쪽의 지지 세력들을 뭐 교황님 메시지 말처럼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하는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네네. 오늘 기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최종 결정까지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노력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뭐 어떤 당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 강경파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유가족들 이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추천권을 주라 네.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유가족 뜻을 존중해서 대변은 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분들과 어저께도 상당히 접촉을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는 게 어떻겠는가. 최종 입장은 이제 조율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군요.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가셨지만 교황님 열풍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야 공이 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는 이제 아주 젊은 시절이지만 가톨릭 영세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상당히 대통령께서도 여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교황을 저는 진심으로 맞이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청와대도 그렇고 또 서울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또 명동미사에도 참석을 했죠. 명동미사에 참석하고 또 1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신도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일이거든요. 네. 누가 시켜서 이렇게 100만 명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치와 단결, 화해, 용서. 그걸 대통령께서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황님은 이제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제 군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정치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황님이 내내 이제 미사 강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과 분열이 지금 정치인들 책임이 크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교황께서 미사 중에도 이 나무 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예. 그리고 정말로 이 소렌토를 그 조그만 승용차를 탄 게 무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황께서는. 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우리 아직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아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마음으로 위하고 같이 일체감을 느끼는 것. 이번에 많은 그 여야 의원들이 가톨릭 신도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상당한 효과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톨릭 신도위원회가 이제 여야가 돌아가면서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가톨릭 신도위원회 회장이신가요? 9월 1일부터 이제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교황님이 이렇게 단임하시고 난 이후라서. 예.
저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신도 의원들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여야를 넘어서요. 하나로 네. 이렇게 또 우리 신앙 안에서 또 함께하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려우시죠? 네, 그렇지만 네. 이번에 모두 여야원 가톨릭 신도 의원들은 한마음이 돼서 교황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예. 정치도 좀 한마음으로 이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부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